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여기까지만 다 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식 요소 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식 요소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자, 마지막 자식 요소라고 하는 건요, 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뒤에 마지막 자식이라고 해서, 자, 얘를 조건이 들어가는데, HR, 자, 뭐가 됐든 요소라고 하는 거 클래스로 선택해도 되고 태그로 선택해도 되고, 자, 뭐 원하시는 거 다 선택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전에서 사용했던 자식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정한 이제 선택된 요소들 중에서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라스트죠. 라스트 차일드 하면은 가장 마지막 자식 요소를 선택해서 걔한테 속성과 속성 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 계층 자식 요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소가 있고요. 얘는 특정 계층에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서 퍼스트하고 라스트라고 하는 거 썼잖아요. 첫 번째를 퍼스트라고 한다면 두 번째를 뭐라고 하죠? 세컨드. 글꼴 좀 바꾸고요. 세컨드 이렇게 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third. 네, 그리고요, fourth, FORTH. 그리고 fifth, 그리고 sixth, 그리고 seventh, 그리고 eighth가 eighth, 그리고 ninth, 그리고 tenth, 그리고 이렇게 써요. 계속 이 뒤로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뒤에 th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앞에는 숫자죠. 그래서 number th라고 해가지고 어느 무슨 번째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표기할 때는 저거를 비슷하게 표기합니다. n 넣으면은 숫자예요. 넘버. 그리고 th 번째. 그리고 child를 선택해라. 자, 근데 자, 번째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숫자 n에 들어가는 건 가로 열고 n 여기다가 숫자 쓰시고 선택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여기 7. 일곱 번째. 자, 퍼스트는 1 이렇게 써도 되고 2, 3, 4, 5, 6, 7에서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DL에 있는 거, 자, 여기서 얘네들 선택해야지 되니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티클이 하나만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도 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섹션에 필터라고 해가지고요. 클래스 필터. 자, 선택이 하셨죠. 자, 그리고서 여기 필터에 보시면은 아티클이 몇 개 나온다고요? 여러 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얘는 자, 첫 번째 아티클에 DL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필터의 자식 중에서 클래스 아티클에 첫 번째면은 퍼스트 차일드. 그러면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고 첫 번째 자식으로 있는 아티클만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DL 태그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DL 태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식 아티클에 있는 DL 태그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L 태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자식이 있는데, 자, DD first child라고 쓰시면은 누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DL이 여기죠. 자, 여기에서 DD 퍼스트 차일드 하면 누가 선택이 돼요? 첫 번째 요소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자, 이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왜? 자, 첫 번째 자식으로 있는 DD는 없어요. 여기선 지금 DD가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자식 DD 선택해라 그러면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두 번째 선택을 하겠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nth child 뒤에다가 숫자 2라고 넣으셔야 얘가 정확하게 선택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컬러를 자, 레드로 쓰겠다 그러시면요, 확인해 보시면 자, 요만큼이죠.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나는 뭐가 됐든 첫 번째 거 있는 걸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거는 요만큼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모든 요소들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첫 번째 거 퍼스트 차일드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nth 차일드 1이라고 쓰시면 컬러 아니고, 자, 얘는 폰트 웨이트 두께 볼드로 쓰겠다. 그러면 DD 태그, DT 태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식 요소라고 써져 있는 거면 이렇게 두껍게 표현이 된다. 자, 마지막도 역시 그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내가 정확하게 태그 이름을 써줘도 되고, 태그가 뭔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모든 선택자들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실 거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신 거 영상 아니고, 자, 샘플 하나 보시면요. 자,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보이죠? 여기. 자, 요만큼이 우리가 이제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요만큼이. 그쵸? 그런데 이 영역 안에서 여기에 이만큼 이 영역을 이거를 이 여백을 뭐라고 부르죠? 마진 위쪽이니까는 마진 탑. 그러면 마진 탑이면은 누구한테 마진 탑을 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주는 거죠. 얘네들한테.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 이름은 전부 다 아티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진탑이 들어갈 거잖아요. 마진 아티클 마진탑 20 주면은,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자, 안 되는 거는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쟤네들은요 마진탑을 넣어도 적용이 안 되고 오류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얘네들한테만 마진탑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만 선택을 해야겠죠. 그쵸? 얘네들은 누구예요? 여기 이거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면은 NTH 1, 2, 3번의 동생들 아티클 선택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만 마진탑을 줘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코드로 풀어보자 하면요. 자, 만약에 문서 구조가 지금 이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클래스 컨텐트에 자식 클래스 섹션에 자식 아티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NTH 3번의 동생들 중에서 모든 태그들 그러면은 이거는 선택이 되지는 않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NTH 3번 이후에 나오는 자, 만약에 걔네 뒤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아티클이다 그러면은 이 아티클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선택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다시피 자, 얘네만 선택을 해야 돼요 라고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시면은 CSS가 편해져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자, 상태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건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클릭하고 있을 때 그 어떤 특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사이트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로고 색깔이 바뀐다거나 무언가가 형태가 변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상태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렇게 해서 쓰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태 필터 선택자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태그에다가 얘가 뭐 각각 자, 이거는 일단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랄게요. 왜 이거 쓰고 나서 지울 거거든요. 4개 넣고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로 올렸을 때 얘 높이 값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A 태그는 요소가 뭐예요? 블럭이에요? 인라인이에요?
A는 1라인이죠. 자, 1라인은 너비하고 높이값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서 높이값을 증가시키겠다 하면 증가가 돼요 안 돼요? 증가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 전부 다 블럭이라고 하는 요소로 얘네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블럭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 li를 썼으니까는 ul 태그로 얘네들도 감싸줘야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A 태그로 쭉 늘어 놓으면은 우리가 상태 필터 선택자라든가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블럭 요소로 만들고 기능만 인라인으로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기능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상태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거를 배워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추가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폼 필터 선택자는요,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네이버 잠깐 봤었죠. 이런 거를 우리가 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폼. 자, 근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상태를 또 CSS가 인식을 하지만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 얘를 딱 클릭되어 있는 것도 선택자가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상태의 폼이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사용하기 위해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상태를 포커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커스 상태, 그래서 이거는 폼에서만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폼 필터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를 로그인 상태 유지하면 얘가 체크가 되죠. 이것도 폼이거든요. 체크되고 체크 안 되고 요것도 폼 필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가 되었을 때는 자, 태그 뒤에 체키드라고 하는 상태가 여기에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키드가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을 바꾸겠다 할 때 쓰기 위한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응용을 하시면요,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제한적이지만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슬라이드 화면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요거는 자, 여기에서 오늘 했던 것들 있죠. 어디야? 자, 후손 선택자까지 많이 쓰는데 그 아래에 있는 동의 선택자서부터 여기까지 했던 거는요, 자,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기가 힘들다 그러시면은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 하면서 또 설명하고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기내들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자, 12시 반까지 쉬었다가 12시 반에 다시 무언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만약에 바깥에 화장실에 출입하거나 그러신다고 하지 마시고, 화장실 가시는 거는